달걀 귀신. 옛날 경기도의 탑사골 마을은 도깨비 마을이란 이름이 붙을 만큼 밤길을 걷기가 무서웠다. 어느 날 이웃의 공능장터에서 장거리를 사가지고 오던 총각 하나가 탑사골 능선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무척 겁이 났다. 이 길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숲이 울창해서 한낮에도 컴컴한 곳이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으므로 더 컴컴해서 걸어가는 총각을 겁나게 했던 것이다. 숲속이 고요한 가운데 새나 짐승들이 바스락하는 소리를 내어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게 해주었다. 총각은 장터에서 늦게 떠난 것을 새삼 후회했다. 조금만 더 일찍 떠났더라면 이렇게 저문 길을 안 걸었을 텐데. 총각은 겁이 안 나는 척하기 위해서 일부러 에헴 하고 기침 소리를 크게 냈다. 그러나 그런 기침 소리가 총각의 마음을 안정시켜줄 수는 없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기는커녕 모르고 있던 귀신까지 그 기침 소리를 듣고 찾아오지나 않을까 하고 도리어 겁이 더 나기까지 하였다. 갈수록 숲길은 어두워졌다. 발자국 소리에 놀라서인지 다람쥐들이 앞을 가로질러 달아나기도 하고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퍼드득하고 날개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이러다가 내가 오늘 밤에 기어코 달걀 귀신을 만나보게 되겠는걸. 마을의 늙은이들은 탑사골 능선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네들이 몇 번이나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야. 난 겁을 잔뜩 먹고 걸어오는데 뒤에서 내 옷자락을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어. 이 사람아, 그 정도는 약과야. 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때 그 숲길을 지나오는데 벼랑간에 피가 팔척 장승 같은 놈이 나타나. 이놈아, 배가 고픈데 내 엿이나 한 가래 먹으면서 가거라 하고 내 입에다가 엿 한 가래를 틀어 넣어주지 않았겠나. 나중에 보니 그게 엿이 아니고 삭정이 나뭇가지더란 말이지. 마을 노인들의 이런 이야기가 뒤르리어 머리에 떠오르자 온몸에는 땀이 흘렀고 지고 있는 짐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졌다. 힘이 세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나를 장사라고까지 말하기도 하지만 과연 내가 귀신을 만나면 그 귀신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죽기 아니면 살기지.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맞붙어서 승부를 내는 수밖에. 그렇지만 그런 귀신을 만나서 과연 내가 그만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걸음을 재촉하던 총각은 문득 앞에 나타난 물체의 시선을 빼앗긴 채 꼼짝 못하고 서버렸다. 한 20걸음쯤 앞에 괴나리 보찜을 진 어떤 노인 두 사람이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다 하얀 옷을 입었는데 나이들이 많은지 그 걸음걸이가 몹시 더디어 보였다. 적의 이야기로만 듣던 그 귀신이 아닐까? 총각은 머리끝이 쭈뼛해졌다. 다행한 일이라면 총각이 그 숲속 길을 거의 다 빠져나온 것이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훤하게 길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급한 일은 앞에서 오고 있는 두 늙은이가 귀신인지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일이었다. 이제는 마지막 결판을 해야 할 때가 임박했다 싶어지니까 총각은 오금이 오싹해오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숨결이 고르지가 않았다. 흰옷을 입은 두 늙은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두 늙은이들은 어느새 자기의 등 뒤에서 컴컴한 숲속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총각은 또 한 번 온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휙 돌아섰다. 그런 다음 걸어가고 있는 그 늙은이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총각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여보시오. 두 분 노인네들. 여보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 길로 가면 위험해요. 죽게 된단 말이오. 아니, 내 말이 안 들리세요? 그 속에는 도깨비가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니 들어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제서야 총각이 하던 말소리를 들었던지
그 노인들은 잠시 멈춰서더니 곧 이쪽으로 돌아서 걸어왔다. 역시 귀신은 아니었던 모양이지. 비로소 총각은 안심을 하면서 그들이 가까이 오기만 기다렸다. 아, 이제 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주 분이셨군요. 그런데 저 숲 속엔 도깨비들이 우글거려서 사람을 해치기가 일쑤인데 어쩌자고 뒤도 안 돌아보고 한 걸음으로 그리로만 가고 있었습니까? 이 말을 마쳤을 때 두 늙은이가 한 걸음 앞까지 바싹 다가와 있는 것을 본 총각은 그만 쥐고 있던 지게를 벗어던지고 아악하는 소리를 치며 엎어졌다. 눈앞에 서 있는 두 늙은이는 모두가 민둥민둥한 달걀 형체의 흰 얼굴뿐으로서 그 얼굴 안에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귀도 없는 괴상한 것이었다. 하얀 베옷에 하얀 머리털, 얼굴도 희고 손도 흰 괴물이 얼어붙은 장승같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서 있었다. 어떻게 해서 총각이 집에까지 돌아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달걀 귀신을 본 그 찰나부터 혼을 빼앗겼으니 본인 자신은 더더구나 알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더니 마침내 며칠이 안 돼서 총각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불상사가 이 총각 한 사람에게만 닥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땐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이 마을의 양부자 댁에서 애지중지하던 외동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는데 어린 딸을 보내려니 자연히 시간이 늦어져서 탑사골을 향해 집을 떠날 즈음에는 해가 거의 다 넘어간 황혼역이 되었다. 신랑 신부가 모두 말을 타고 가고 앞뒤로는 시중을 드는 하인 몇 명이 따르고 있었다. 탑사골로 가는 능선길을 바라보니 숲은 이미 엷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얘야, 너무 늦으면 저 숲길 지나가는 것이 불편하겠다. 말을 좀 더 빨리 몰아라. 신랑은 말고삐를 잡고 있는 하인 마부를 보고 재촉했다. 말이 걸음을 제게 떼어놓는 바람에 딸랑거리는 말방울 소리조차 신나게 들렸다. 일행이 숲길의 들머니에 도달했을 때 신랑이 마부더러 잠시 걸음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오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뱃속이 불편하구나. 신랑이 말에서 내려 길섭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일행은 모두 저만치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신랑이 돌아올 만한 시각이 되었는데도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하인들이 신랑을 불렀다. 서방님, 속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야, 이젠 나가. 신랑은 대답을 한 후 옷띠를 고쳐 매며 숲을 나왔다. 그러고는 갈 길을 재촉하기 위해 신부 쪽을 돌아보는 순간 놀라서 소리를 쳤다. 얘들아, 신부는 어디로 갔느냐? 말들이 비어있지 않느냐? 예? 정말 신부님이 신부님이 어디론지 없어졌다. 신부님을 찾아라. 신랑과 하인들이 밤이 셀 때까지 숲속을 뒤져봤지만 신부는 어디에 가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다. 숲속에서 나타난 달걀 귀신에게 홀려간 것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달걀같이 민둥민둥해 있는 그 얼굴판, 눈도 코도 입도 없이 장승처럼 사람만 대하고 서 있던 그 괴물로 인해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장례가 겹쳐지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탑사골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는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이 탑사골 능선숲 가까운 곳에다가 헛간만한 오두막 한 채를 지어놓고서 살고 있었다. 흰 옷에 흰 수염을 들이우고 있는 형상이 꼭 도사 같다고 해서 동리 사람들은 그를 도사라고 불렀다. 딸린 식구라곤 하나도 없이 혼자서 밥을 끓여 먹고 지내는데 언제나 책만 읽고 앉아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그가 신선수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니 틀림없을 거라는 추측들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인생이 쓸쓸해 저렇게 혼자서 지내는 거라고 말을 했다. 또 그가 하나 있는 아들을 장가 보냈다가 그 며느리가 행실이 부정해 시아버지를 꾀었던 관계로 해서 동리에서 쫓겨나온 것이라고 말을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노인도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노인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오두막에 있는 게 보였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도술 공부하는 책만 읽고 있었던 사람이니 반드시 하늘로 올라갔을 게야. 탑사골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노인이 한을 품고 외로이 살아왔기 때문에 죽어서 귀신이 돼버렸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했다. 그 중에 어느 말이 옳았는지는 몰라도 해마다 도사가 없어졌던 그날쯤 되면 반드시 맞던 하늘도 깜깜하고 안개가 끼는 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이 된 도사의 소치임이 틀림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 능선 숲길을 걷기를 꺼리게 되었다. 그럴 까닭이 있나? 내가 한번 저 안개 속을 가보고 오지. 평소에 힘을 자랑하고 있던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그 노인이 살고 있었던 오두막집에 가보기로 했다. 그러나 청년은 오두막집으로부터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얼굴 없는 달걀 귀신 하나가 도사라고 앉아 있었어. 라고 말하더니 땅에 엎어져 죽어버렸다. 그 후로도 누구든지 달걀 귀신을 만나기만 한 사람이면 반드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꼭 그 옛날의 달걀 귀신 생각을 한다고 한다.